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명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토머스 멜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경제학자를 설명하자면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주로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에 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토머스 멜서스는 지주들을 옹호했고 반대로 데이비드 리카도는 지주들을 비판했죠. 먼저 언급할 경제학자는 토머스 멜서스입니다.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식량이 부족해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식량 생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등차 수열인 반면 인구 증가는 등비 수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 수준을 넘어서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멜서스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구빈법이 있습니다. 구빈법이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인구 증가를 야기시킨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기에 토머스 멜서스는 토지에서의 곡물 경작을 강조했습니다. 식량이 풍부해져야지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무역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즉,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이 불러올 인류의 파탄은 토지의 역할을 더욱 가중시키며 이러한 토지를 운영하는 지주들로 인하여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그의 사상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상주의자들마저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이상주의자로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드윈을 들 수 있는데요. 고드윈이 주장하는 이상대로라면 평등 사회에서는 악덕과 시기심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머스 멜서스가 보기에는 식량 부족으로 야기된 사회에서는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죠. 먹을 것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들은 강도와 살인을 일삼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당시의 이상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자연스레 식량을 생산하는 지주들을 인류를 구하는 귀인들이라고 암묵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토머스 멜서스가 지주들을 옹호했다면 데이비드 리카도는 지주들을 비판했던 인물이죠. 왜 지주들을 비판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곡물법 제정에 관한 대립에 있습니다. 무역을 한다는 것은 값싼 외국의 재화들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곡물이 값싸다면 자국에서 생산된 곡물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외국 재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국의 지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재화와 경쟁력에서 밀려났기에 지주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주들은 값싼 외국 재화들의 수입을 막는 곡물법 제정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카도는 곡물법 제정에 옹호하는 지주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리카도가 보기에는 지주들의 단편적인 시각이 사회 전체의 경제를 흐릴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데이비드 리카도가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구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식량 수요도 늘어납니다. 토지란 본래 유한한 것이기에 증가된 식량 수요에 맞추어 질이 조금 떨어지는 2급 토지에서도 식량 경작이 시작되죠. 이렇게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의 토지는 좋고 나쁨의 질적 차이에서 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작자는 질이 좋은 토지를 이용하는 대신에 지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1급 토지일수록 자연스레 지대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지대를 지불하려니 경작자들은 부담감이 클 것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곡물값을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곡물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들게 되니 인구는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자본가 입장에서도 일할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 구하기가 희소하니 노동 임금은 증가될 것이고, 증가된 임금 대비 자본가의 이윤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자본 축적은 적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비드 리카도는 곡물법 제정이 결국에는 자본가의 자본 축적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여담으로 데이비드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 척도를 노동으로 보았고, 이러한 노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라고 했는데요. 데이비드 리카도는 노동 가치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가치 척도가 될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상품과 같이 취급되기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 가치가 달라진다고 본 것이죠. 이 같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이론을 지배 노동 가치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이 인류를 파탄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구빈법과 같은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경작의 중요성과 지주들의 역할을 크게 보았죠. 반대로 데이비드 리카도는 지주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경제 전체를 망친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주들이 옹호하는 곡물법의 제정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결국 자본 축적을 방해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토머스 멜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두 명의 경제학자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